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3들, 오늘은 영독 1강의 1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영독책은 어렵다. 원래 수능이 불수능이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영독에서 실력을 많이 키워나가길 바란다. 자, 첫 번째 줄에서 문법적인 거는 뒤에 보면 rapidly가 있어. rapidly 부사지요. 부사는 뒤에 나오는 현재 분사, 진화하는 공간, 현재 분사거든. 부사는 현재 분사를 수식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공간. 근데 but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야. 부정대명사지. 이거는 스페이스를 가리킨다고. 스페이스. 여기도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ever은 해석할 때 계속이라고. 계속 확장되는 repository,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with no는 without으로 해석해라. 뭐뭇이 없는, 뭐뭇이 없이, 뭐뭇이 없는.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여기 콤마 있죠?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앞에 있는 포스트모던 컬처를 받아주는 동격 관계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서술조 또 first, 그 다음에 학술지지. 학술지인데 투부정사 나오지. 더 서수, 그 다음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입니다. 이 투부정사 조심해야 돼. 이 투부정사 앞에 명사를 꾸미거든. 이거를 현재 분사처럼 starting이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명사가 생략되고 더 서수만 남아있어도 뒤에는 투부정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했는 말 잘 메모해 두라고. 그래서 이 콤마부터 이 콤마까지가 삽입돼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문장의 주어는 에디터, 편집자들이 주어져. 그럼 이 편집자들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오지. were. 다음에 concerned about이거든. be concerned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우려하다, 염려하다 뜻이거든. 그런데 enough가 지금 부사가 뒤에 나와 있단 말이야. enough의 어순도 중요하잖아. 형용사 다음에 enough 나오고 그 다음 줄에 to one, to 부정사 나오죠.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인데 그럼 about this new medium은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 one은 사형식 동사로 쓰였지. 그럼 당연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잖아. 그들이 독자들에게 간접 목적어, 대절이 직접 목적어란 말이야. 직접 목적어고 대시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죠. 그 다음 접속사 다음에 당연히 주어 나오는데 여기 venture이라는 단어는 과감히 뛰어들다야. 그럼 venturing 하니까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 그런데 쭉 가니까 동사가 안 보이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may result 보이죠. 이게 동사야, 동사. 이 venturing에 걸리는 동사란 말이야. 그럼 중간에 있는 삽입절은 뭐냐? which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절은 the web이라는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됐죠? 그 안에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성장하다 라는 뜻이 나와 있다고. 그리고 result에는 뭐뭇의 결과를 나타 초래하다거나 여기 from을 쓰면 안 됩니다. in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from 다음에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vertigo 하는 단어는 의학에서는 현기증. 동의어는 stagger. 외워도 현기증. 그 다음에 strike A as B라는 표현이거든. A에게 B하다는 느낌, 인상을 주다라는 의미거든. A에게 B하다는 느낌, 인상을 주다. 이 extremely 매우 funny, 우스꽝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다. 이건 내용적으로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봐야 돼. 그럼 여기서 while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잖아. 됐죠? 이런 반면에 그 다음 이시 여기 주절인데 가주어야. 그 다음 대절이 진주거든요. 여기서 진주로 시작되는데 동사가 be worth ing 뭐할 가치가 있다. 노트는 주목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죠. 대절 내용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 대절에서 for much of the 1990s까지가 삽입돼 있고 그 다음
대절 주어 동명사가 나옵니다. find이 주어죠. 동사 was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that부터 problem까지가 대절 나타냅니다. 진주어로서. 그 다음 it would take nearly a decade for this problem to resolve인데 for 다음에 의미상 주어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함에 따라. as라는 접속어는 수없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검색 엔진이 refine이라는 거는 원래 정제하다, 개선한다, 개선되어지고 더 기능적이 됨에 따라 however이죠. 요 however이라는 연결사 때문에 이 문장이 문장 위치자로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빼면은 문장 위치 자리, 문장 삽입 자리 정말 좋다고. 자, 그 다음에 drive라는 단어 desire입니다. 욕망. 욕망이라는 단어 뒤에는 to 부정사가 따라다닙니다. 그 수식어죠. 게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다, 사용하다야. 게임이라는 동사의 뜻이라고. 좀 어렵죠? 자, 그리고 start to 부정사 있습니다. to 부정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도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 선행사가 뭐냐면 자, 이 선행사가 뭐냐면 요거죠. 요게 앞에 있는 컨텐츠 꾸미잖아. 요게 선행사예요. 요게 한 덩어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시라는 주격 관계되는 선행사는 컨텐츠입니다. 그 웹을 위한 컨텐츠가 되겠죠. 그 한 가지 중요한 목적 해놓고 to rank high in any search 쭉 나옵니다. 그 빈칸 비어져 있고 come to 동사 원형 있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밀어봅시다. 이렇게 올려봅시다. 자, come to 동사 원형, get to 동사 원형은 동사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죠. 이거 해석하세요. 외워두면 되고,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영향을 미치다. 또는 좌우하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Y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잖아. 그래서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이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Y라는 단어, 요거는 관계 부사인데 이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됐어. 이 선행사가. 선행사는 생략될 수 있잖아. 그래서 dictate the reason why a lot of 쭉 나와도 되고 the reason이 없어도 돼요. 그렇게 해석할 때는 많은 컨텐츠가 생산되는 이유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또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 잘 챙겨두고 관계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특징들을 잘 살펴봤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해석으로 연결해서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몇 달 뒤에 시험 치더라도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시험 치더라도 아니면 수능 치더라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정리 정말 잘해야 돼. 자, 파이팅하고 우리는 해석하러 넘어가야 되겠죠. 이 지문은 주제, 어법, 어휘, 문장 삽입, 서술형. 물론 다른 문제도 만들 수가 있죠.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런 변형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1부는 내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잘 한번 보자. 첫 번째 줄에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월드 와이드 웹은 빠르게 진화하는 공간이었어. 그러나 크로닉 단어 챙기세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야. 빠르게 진화하는데 고질적 문제가 있어. 자, 고질적 문제. 그 다음 2000년대 초반이라는 초반까지니까 과거 시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럼 분명히 어느 부분에 현재 시간이 나올 거라고. 그게 이독해서는 여기 나오거든. 지금. 과거와 지금을 대조해서 봐야 된다. 대비적으로. 자, 월드 와이드 웹은 계속
확장되는 정보의 저장소인데 with no는 without이죠.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는 계속 확장되는 정보의 저장소였다. 그죠?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없어. 이게 문제점이지. 정보 저장이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됐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994년도에 그 웹에 관한 출판을 시작한 최초의 학술지들 중에 하나인 포스트 모던 컬처의 편집자들은 6월에 대략 100개의 사이트에서 1993년 12월까지 또 12월경에 600개의 사이트 이상으로 성장한 그 웹에 접속을 하는 것이 일종의 정보의 현기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독자들에게 경고할 정도로 이 새로운 매체, 즉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현기증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폭발적으로 많다는 거야. 그 찾기도 쉽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고가죠. 앞에 경고에서가 지금은 독자들에게 매우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왜? 이유는 뭔데?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거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이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과거에 그러한 어떤 과정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렇지만 1990년대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또 많은 기간 동안에는 웹에서 어떤 것을 찾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주목하는 게 나름 가치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색 엔진들이 개선이 되고 더 기능적이 됨에 따라서 그 검색 엔진이라는 그 시스템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려는 그런 욕망이 또한 증가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개인들과 조직들은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가지는 그 웹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검색에서 높게 순위를 차지하는 거야. 실검 1위 정도, 검색 1위. 소위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하기 편해지겠죠.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빈칸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왜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검색 1위, 모든 검색에서 높게 순위 차지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잖아. 이 부분이 to rank high in any search를 줄여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추격해서. 그럼 이건 어디서 단서가 오느냐? 여기 나오지. The drive to game the system is always also increased.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죠? 요거 형광펜으로 딱 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신뢰성, 호환성은 여기저기 다 적용되는 거죠. 상상 가능성, 그 다음 발견하는데 찾기 쉬운 거, 검색 용이성이다. 이게 답이네. 찾기 쉬워야 검색 1위지. 그죠? 랭크 하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월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3들, 오늘은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3번 지문을 문법을 분석하는데 이 지문은 정말 난이도가 높다. 자, 난이도는 상이다. 상이고, 그리고 반드시 출제된다. 나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을 1000%라고 한다. 기말. 시험범위단 학교에 있으면은 6, 9 수능. 직접 간접. 가능하다.
이런 지문들은 문법부터 주제, 제목, 어법, 빈칸, 어휘, 서술형까지 다 챙겨야 된다고. 그럼 이 지문이 완벽하게, 빠삭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뒤에 첫 줄에 문법은 없는데 two central lines of thought가 나와. 두 가지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온다고. 그럼 두 번째 줄에 그거를 다시 말해주는데 원은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거야. 두 개니까 하나는 원, 하나는 디아들이지. 왜? 순서가 없으니까. 무조건 남은 게 하나는 디아들이야. 그래서 뒤에 디아들이죠. 여기다 은하들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단어 쓰면 틀립니다. 내신에서. 자, 그래서 원이 선행사고 대선 주격관계대명사야. 그럼 원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 사고방식이죠. A line of thought입니다. 사고방식. 디아도 마찬가지야. 그 나머지 한 개의 사고방식이지. 주격관계대명사지. 그리고 strive라는 단어는 동사력 노력하다예요. 동사력 노력하다. 잘 기억해. 투부정사. justify 정당화하다잖아. 그 다음에 based on도 굉장히 자주 보지. 뭐뭇에 토대를 둔, 뭐뭇을 기반으로 한, 만약에 요리 같은 거 하면 뭐뭇을 재료로 한,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 그 다음에 effect는 선행사고 대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것도 학생들은 시키니까 현장에서 해석이 오류가 나. 자,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보는, 끼치는, 미치는 그런 영향, 이래 되거든. 영향이란다, 영향. 인플루언스라는 단어 동의하지, 그지? 임팩트라는 단어 마찬가지고.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 다음에 쭉 가서 argu는 대절을 나오는데, argu는 타동사로 주장하다 뜻인데, 대절을 받아줄 수 있고, 대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대절이 일반적 사실을 나타낸다면은, 그거는 동사, 여기처럼 현재 이전 동사 쓰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어떤 불변의 진리처럼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워저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워저는 틀리겠지. 근데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대절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 뜻일 때만 argue가 대절을 받을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고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이 argue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조심해. 그 다음 whether는 접속사 되게 대서 쓰지 마. 뒤에 내용이 불확실한 내용이거든. 왜냐면 앞에 주어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이해하고 그리고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수행하려고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다죠.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whether 쓰는 거예요. 접속사. 다음 so라는 거. 이건 내신에서 만약에 so가 의미하는 거를 영어로 쓰세요. 우리말로 쓰면 바로 앞에 이 문장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에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를 이해를 충분히 하고 수행을 했냐. 그렇다면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have no, has no bearing on. 이거는 뭐뭐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이다. 그 다음 여기도 that도 안 됩니다. whether이 되죠. He or she acted ethically.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지. 다음에 여기서는 their duty based or 다음에 deontological approach blank 나왔죠. 주제문하고 관련이 깊은 문장이겠지. 빈칸이. 이거는 좀 이따 해석할 때 잡아주고 그 다음에 way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와 굉장히 친하지. 많이 했잖아. to acknowledge 인정하다지. admit 동의하지. 물론 이거 쉽지. admit라는데 acknowledge 모르는 3, 4등급 학생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to assess 평가하다지. 이거는 스펠링 나중에 조심해. access 이 뭐야? 접근하다 접속하다지. 이 단어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건 평가다야. ASS, ESS. 어휘 문제로는 해도 괜찮아. 그래서 way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to 부정사 병렬이죠. 다음에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지. what은 앞에 절대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makes에 대한 what이 주어져. 그리고 what절이 또 하나의 주어에 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make 다음 목적어 다음 목적보. 목적보는 동사 원형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죠. 형용사. 비도덕적인. 부사 쓰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ly 쓴다. 틀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morally 안 된다고 보죠. 다음에 이게 아니고 그다음 whether prevent or result 마찬가지야. 그것이 당혹스러움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롭고 심각한 어떤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올지 whether이야. 그다음 부사는 피피꿈이지. 고의적으로 말이 된 거짓말이니까 고의적으로 한 말, 고의적으로 말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t은 다 고의적으로 말한 거짓말을 가리키는 단어야. what it is는 고의적 거짓말 그 자체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 what은 do의 목적어, does의 목적어지. 고의적 거짓말이 하는 것, 고의적 거짓말의 그 행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 다음 by its nature는 뭐 본질적으로 하는 속어고, 그리고 쭉 가서 morally 부사는 여기 있는 we are failing,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 해서 이건 현재 분사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라고. 그래서 부사가 현재 분사를 수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if절에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거의 다 맞는 문법이다. 보호가 된다. 우리의 의도가 속이는 것이라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해석할 때 좀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보세요. whatever이 result에 대한 주어입니다. result from 뒤에는 그 원인이 되는 거거든. 결과가 앞에 주어가 결과라면 from 뒤에 원인이 나와. 여기서 that deception은 지시형용사로 명사꿈이잖아. 이건 속임수란 단어죠. 속임수. 그 속임수로부터 초래되는 또는 그 속임수로부터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그 속임수로부터 초래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immaterial,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whatever부터 deceptions까지가 문장 전체에 또 주어가 되는 거죠. whatever는 result의 주어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다. 요걸 토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야, 장희수, 너 오늘 해석 잘해야 돼. 자,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윤리의 역사는 두 가지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발전의 역사이다. 두 번째 줄에 그 두 가지 중심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게 타인들에게 우리의 펀더멘털 근본적인, 기본적인, 또 돌려말하면 보편적인 그런 의무를 강조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을 토대로 한 그 결정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했잖아.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내린 결정, 그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남이 봤을 때 그게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거든.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내가 미리 말하지만. 아니면 메모해놓고 자꾸 메모를 해놔. 그 다음에 칸트부터 여러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주장한다. 뭘 주장하느냐. 자, 제기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또는 의문은 문제는 중요한 거라서 내가 형광펜을 미리 칠해놔서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은 기억이 다 나야 돼. 어떤 사람이 이해를 했느냐. 뭐를 뒤에 목적 나오지. 도덕적인 책무라든가 의무를 먼저 이해를 해. 이게 1단계. 그리고 난 뒤에 그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수행하려고 시도를 했는지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문제라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려는 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깔려있는 의미가 도덕적인 건지 비도덕적인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행동에 옮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고 올바른 거라면 행동을 옮기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반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내가 먼저 도덕적인 의무, 책무를 윤리적으로 이해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야. 포인트는 이거라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행동에 옮겼다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의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단서가 나왔죠. 행동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알겠어? 자, 그들의 의무에 기반을 한, 그리고 의무론적인 접근 방법은, 여기서 이게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좋은 어떤 윤리를 말하는 거야. 도덕적 의무를 말하고, 이런 것은 빈칸이다. 그럼 앞에서 강조했는 거는 뭐냐?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 그 내용이 여기 들어오면 된다고. 그리고,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야. 뭐, 이 의무에 기반을 두고 의무론적인 그런 접근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래.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도덕적인 책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고, 당신들도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 좋죠? 긍정적이죠? 그리고 투어스에서 평가하는 거야.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 저 사람이 좋은 윤리관을 가지고서 행동을 했구나, 타인들한테. 그럼 저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다? 의무에 기반을 둔 인간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 기하기 위해서 하는 의무에 기반을 둔 의무론적인 접근 방법을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해석도 어려워. 3, 4등급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어렵다고 이게. 거짓말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말이지. 거짓말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칸트가 말하기를 뭐냐? 그 거짓말의 결과가 여기 말하죠. 결과가 아니래 이게. 결과가 아니랍니다. 그 뭐냐? 그 거짓말이 당혹감을 방지하는 것인지 또는 뭐 심각한 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지 결과가 아니란 말이야. 결과 이전의 단계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 어떤 자기의 생각, 이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 여기 있는 빈칸 뒤에 있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또 한번 잘 생각하면 여기에 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위에서도 내용도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맞아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까지도 정답을 뺄 수 있는 열쇠가 나오잖아. 그죠? 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말해진 거짓말이 직역인데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 고의적으로 한 거짓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느냐? 그 의도적 거짓말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의도적 거짓말 그 자체 때문이야, 이거. 그 자체 때문에. 의도적 거짓말의 근본이 그 자체 때문에. 그럼 이것도 여기서 가면 되겠네. 그죠? 본질적으로 거짓말은 뭐다? 공격이다. 이거 빈칸으로 잘려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남도 소중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남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인격이 있다면 남도 인격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체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거야, 이게. 파괴시키려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의도가, 이 나오네. 우리 의도가 속일 의도. 이거는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 의도가 속이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야. 사기꾼들이 그렇죠. 또 거짓말을 진짜 뭐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 속임수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뭐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윤리적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안 좋았으니까.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나쁜 의도문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이런 현상들이 많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걸 다 일일이 내가 이거 짧은 강의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해 주지,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들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해 준다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게 지금 단순한 목적이거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어쨌든 앞에 내가 문법 설명하고 다 했잖아. 그걸 잘 하고 난 뒤에 내용을 잘 연결해가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현관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답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1번에
i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intent입니다. 이 단어도 자주 나온 단어죠.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메타적으로 이 말이잖아. 의도에 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했는 건 뭐였죠? 의무에 기반을 둔 또는 의무론적인 접근 방법은 의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도에 집중되어 있어. 의도라는 건 처음에 할 때 이 상황,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 건지, 윤리적인지 윤리적이지 않은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죠?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손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조금 이해를 해줘. 지금 사용한 이틀째거든요. 내가 지금 이북으로 사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가 작성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틀째 쓰고 있으니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밑에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도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서툴러. 그런 거 이해를 좀 해줘. 자, values consequences over moral duties. 도덕적 의무보다 결과를 소중히. 정반대죠. 처음에 도덕적인 어떤 올바른 도덕관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래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이상하죠 이거는? 자, deni는 부정하다지. N이는 모든 도덕적 행동이야. 자기 자신의 이익 속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모든 도덕적인 행동을 부정한다. 인정하는 건 잘못했다는 거고 부정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계층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죠. 이거는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많죠. 그 다음에 ineffective는 비효과적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들을 정당화시키는데 비효과적이다. 다수에서 이런 말 없죠. 다음, 강조하는데 의도, 결과지. 한 사람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어떤 의도나 결과를 강조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지 이거. 산 사람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의도를 강조한다. 이러면 답이 돼.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괜찮죠?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이런 게. 해석을 적당히 한 학생은 이게 진짜 깔끔하게 우리말로 하면 참 깔끔하게 생겼죠.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3번 지문을 다 마쳤다.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해 줄게.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윤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의무에 기반을 둔 의무론적 접근 방법은 빈칸이야. 전적으로 결과보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인간 존엄성의 공격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 의도가 기만하는 것이라면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야. 내가 했는 말을 이제 독해를 열심히 한 학생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 준비를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있잖아. 주제가 나온다. 또는 요지, 제목. 이 참 힘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2, 3, 4등급 여기서 꼭 틀리거든. 제발 공부 좀 해가 맞춰주세요. 이거는 독해 지문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지문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거든요. 빈칸도 지금 60% 밑부분부터 전 빈칸입니다. 여기 빈칸 앞뒤부터 쭉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지금 그린 색깔로 칠하는 거 있지.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문장 위치도 잡을 수 있어요. 문장 삽입. 요약문 가능하다. 요약문. 이런 등등등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구하다 보면 10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독에서 이 지문 하나 지금 뽑아서 처음으로 수능 준비용으로, 내신 준비용으로 뽑았으니까 잘 챙기라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파이팅해. 무난 나의 고3들. 오늘은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4번 지문 빈칸 추론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다. 자, 첫 번째 줄에 문법은 be related to, 문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수거처럼 보이죠. 뭐뭇에 연관되어져 있다, 관련되어져 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way는 to 부정사 굉장히 친숙하죠. to 부정사. 해석할 때는 부정사가 way를 수식하면서 해석하고, 이 way는 저 뒤에 있는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에 괄하는 거야. 이걸 잘 잡아서 해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죠. 여기에 what을 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그죠? This difference가 주어고 is 동사, a liability, 그 다음에 is the very root 해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보호, 비동사는 보호 구조로 나오는 병렬 구조로서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있다고. 여기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just as 해석할 때 잘 봐야 돼. just as 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이 시작되잖아, 주절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주절 내용이거든. 앞에 just as 부분은 깔아주는 문장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the idea 다음에 of 다음에 ing 나오지. 이 of는 동격 의미야. 그래서 기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이런 뜻이죠.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flavor 퍼득이다잖아. 퍼득이는 기계죠. 새들처럼 그들의 날개를 퍼득이는 기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manage to 부정사는 가까스로 뭐할 수 있다. 간신히 뭐할 수 있다. manage to 부정사야. 그 다음에 result가 선행사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생략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물론 이 자리에 위치도 가능하지. 선행사가 사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C라는 단어가 무엇을 보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result가 선행사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 다음 ambition 뒤에 to reproduce 재현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이 to reproduce는 부정사가 ambition을 수식한다는 거. 그리고 reproduce의 목적어는 이게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the process of the human mind가 되겠죠. 그 다음 now that 이게 접속사거든. now that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의 뜻인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오겠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접속사가 now that이야. 이제 뭐뭐이니까. 이런 걸 알고 쓰면 아주 좋은 영작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부터 쭉 나오는 여기 파트너스까지가 주절입니다. 문장이 주절. 자, 주절 다음에 잘 봐. 콤마 찍지. 콤마 나오지. 그 다음 ing 나왔지. 그 다음 엔더 다음 또 ing 나왔지. 이 두 개의 ing는 현재 분사한 거야. 현재 분사. 맞죠? 병렬 구조죠. 그 다음 respon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respond to가 와. respond to. 그리고 appropriately 부사지. 적절하게. 적절이란 부사인데 부사는 여기 앞에 있는 respond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roviding도 현재 분사지만 얘가 provide 타동사이기 때문에 information의 목적어들이 따라 나오는 거고. 그리고 neither A nor B 해가지고 constructed 이거는 PP죠. 그 다음에 reconstructible 형용사죠. PP와 형용사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information이 선행사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construct는 구성하다거든. 구성되거나 또는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정보 이래 되는 거야. 부정 같이 걸리니까.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자,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PP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식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사이에는 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거 잘 잡아두기 바란다는 거 요거 하나 챙겨주라고. 이렇게 해서 문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이 문법을 토대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서 해석을 해야 돼. 아그들아,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보자. 그 지문이 상당히 괜찮아. 중심 소재는 의사소통 동반자로서 알고리즘의 독립성 인정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리고 이 글은 미리 말하지만 주제 문제 가능할 수 있고 어법 문제도 가능할 수 있고 서술형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어휘 문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빈칸 문제도 가능합니다. 빈칸이 가능한 자리가 어디가 될 수 있냐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빈칸이 가능할 수도 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빈칸이 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그 마인드까지, 그죠? 여기까지 빈칸이 가능한 자리죠. 자, 해석을 해보면은 알고리즘의 의사소통적인, 커뮤니케이티브 의사소통적인이라는 뜻이야. 알고리즘의 의사소통적인 적절성은 실제로 이해로부터 알고리즘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죠. 이해로부터 알고리즘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이때 이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는 알고리즘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이해를 말하는 것 같아. 인간이 하는 이해. 그로부터 알고리즘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에 직면해 있습니다. To process data.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매니저는 관리하다죠.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직면해 있는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선행사가 way잖아. It's different from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d understanding이죠. 인간의 정보 처리 그리고 이해와는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인간의 정보 처리와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리즘의 방식을 말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my assumption, 나의 가정은 대절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나대의 법비죠. liability가 원래 법적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골칫거리야. 이러한 차이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instead는 뭐 해석해도 안 해도 돼요. The very root of the success of these technologies야.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이 기술들인데 이 기술들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이런 기술의 성공의 바로 그 근원, 드베리는 바로 그 근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차이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에 대한 성공의 바로 근원이고 근간입니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저스트에즈는 꼭 뭐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 마찬가지로 하는 뜻이라고 그랬지. 인간이, 자, 데이는 인간이거든. 인간이 새들처럼 그들의 날개를 퍼덕거리는 기계를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렸을 때 최초로 날 수 있게 된 것처럼 디지털 정보 처리는 디지털 형태로 인간 정신의 과정들을 재현하겠다는 야망을 버린 후에야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런 결과를 간신히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제 데이 다음에 블랭크 나왔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점점 더 유능한 의사소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앞에 나왔는 인간의 정신의 과정들을 디지털 형태로 재현하겠다는 야망을 버려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분사가 나오지. 앞에서 지금 알고리즘이 유능한 의사소통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요청에 적절하게 응답도 해주고, 그리고 인간 정신에 의해서 구성되지도 않고 재현될 수도 없는 그런 정보를 제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들어갈 내용은 인간과의 분명한 차이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또는 인간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밑에 보기를 봅시다. 1번에 are essential to our information processing이죠. 우리의 정보 처리에 필수적이다? 아니죠. 지금 알고리즘이 우리의 정보 처리에 필수적이야? 두 번째, 더 이상 try to remember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이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을 더 이상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우리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도 해주는 거잖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인 감독 아래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관련 없죠. 4번에 인류 또는 인간성의 최고의 어떤 자질을 재구성할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다. 뭐 이상한 이야기죠. 5번에 기술적인 constraint, 제약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딴소리하고 있네, 그죠?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걸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은 알고리즘의 의사소통적 적절성은 이해로부터 알고리즘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인간의 이해와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인간 정신의 과정을 디지털 형태로 재현하겠다는 야망을 버린 후에야 비로소 유능한 의사소통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강의를 해보겠어. 듣기를 먼저 들어보고 문법을 설명할 테니까 본문 내용을 원어민 발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해. 리스닝 연습도 되니까. Exercise 5. Sociocultural evolution provides some reason to suspect that a stable population, which sounds so good to most people, would deprive human culture of its greatest single source of dynamism, population growth itself. The origins of agricultur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political evolution, industrialization, all appear indebted to population growth. However, population growth's role in a few major cultural transformations of the past does not mean that it is essential for all culture change. It scarcely seems likely that people would stop seeking better cures for disease, for example, simply because population had stabilized. Furthermore, the absence of population growth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absence of population pressure. Indeed, Thomas Robert Malthus believed that populations, when they do stabilize, tend to do so at a level too high to be easily supported by existing resources, creating constant pressure for culture change. If he was right, then even a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잘 들어봤지? 문법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자. 내가 미리 메모도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어.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some reason 나오고 to suspect죠. suspect는 여기서 의심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some reason을 수식하면서 해석해 주면 돼. 그 다음에 suspect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절이 나오지.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A stable population이 주어지. 그 다음에 would provide가 동사가 되잖아. 중간에 콤마, 쌍콤마로 위치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때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a stable population이 되는 거야. 안정적인 인구라는 단어가 선행사지.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사운드 S가 붙어. 그리고 사운드는 이형식 감각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올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란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 여기서 it라는 대명사의 소유격은 human culture, 인간 문화를 가리키는 소유격이야. 대명사 문제도 수능 문법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대명사가 가리키는 걸 잘 찾아서 해석하는 습관을 평소에 많이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indebted to 밑에 각주에 있지만 뭐뭐의 덕분인 이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appear은 일형식 동사일 때는 나타나다 자동사잖아. 수동태가 불가능하지. 이형식 동사일 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역시 수동태가 안 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것도 챙겨두고, 그 다음에 few of few는 이게 few이 비교급이 되더라도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 온다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 m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절 첫 줄하고 똑같습니다. 대절이 목적어절이 돼. 그리고 요 세미콜론은 여기서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이게 그러나의 의미도 있으니까 원어민이 세미콜론 쓸 때는 그 느낌을 잡아서 해석을 연결해 나가면 된다고. 다음에 it seems likely that인데 it은 가조입니다. scarcely는 부정적 뜻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정부사죠. 거의 뭐 맞는. seem은 이형식 자동사야. 그리고 likely라는 단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란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거든. 그럼 대절이 여기서 진주어가 되는 거죠. 대절이 진주어단 말이야. 그리고 stop ing. 자,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해봐. stop ing는 동사를 쭉 해오는 걸 완전히 그만두는 게 stop ing고, stop to 부정사는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또는 멈추어서 동사하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거는 적절하게 해석하면 돼. 지금 방금 말했는 거 여러분이 메모해서 꼭 기억해. 잘 알고 있는 학생은 괜찮지만 모르는 학생은 메모해서라도 외워놔야 된다고. stop ing, 동사하는 걸 완전히 그만두다죠. 여기서 seek는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인데 찾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찾는 것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stabilize는 자동사입니다. 안정화되다 라는 뜻으로 보고, 여기에 문법 문제로 이게 빈이 들어간다? 틀립니다. 수동태가 안 되죠. 여기서 빈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난 necessary는 부분 부정이에요. 반드시 뭐뭇은 아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do stabilize 이 부분은 작년 수능 시험의 문법에 출제된 겁니다. 원래 나온다 안 나온다를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동사를 사용하거든. 여기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do stabilize가 되는 거죠. 정말 안정화될 때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tend to 부정사는 동사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부분도 챙겨. 두 손은 앞에 나오는 반복되는 stabilize를 받아주는 표현이야.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할 때 이걸 잡아주겠지만 투투용법 중학교 때 배웠죠.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는데 이 문장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오는 게 좋아. 알겠죠? 기존의 자원들에 의해서 쉽게 부양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해석했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대절에서 population부터 여기 resources까지가 주절입니다. 그 다음 콤마 나오고 ing 나왔지. 이 부분도 수능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법이야. 분사인데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야. 앞에 쪽에서 그 결과 지속적인 압력을 만들어낸다. 문화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결과 분사로 해석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빈칸을 답으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지. 이 지문 너무 괜찮거든. 이 지문은 내가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이 수능 특강 테스트 1 22번과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란다. 내가 어제 저녁에 수능 특강 테스트 1을 완전히 끝까지 다 올려놨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리즈물도 묶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6월 모의 평가 준비를 위해서 수능 특강 테스트 1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 지문과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직접 연계든 간접 연계든 간에 내신이든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지? 꼭 부탁하자. 그리고 우리는 해석을 하러 넘어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3들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는데, 이 지문은 미리 말했지만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2번과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봐야 되고, 학교 내신에서 혹은 6평에서 나온다면 주제, 어법, 어휘, 연결사, 문장 삽입, 서술형, 빈칸 이 정도의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조금 전에 문법 설명에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사회 문화적인 진화는 주어져 제공합니다. 의심할 만한 어떤 이유를 제공합니다죠. 근데 대절을 의심할 만한 이유야. 그 대절 내용에서 위치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들리는 안정적인 인구가 그 인간의 문화에게서 인간 문화의 활력의 가장 큰 단 하나의 원천인 인구 성장 그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안정화된 인구 좋잖아. 그런데 그게 인간 문화에서 가장 활력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원천인 인구 성장 자체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 그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농업의 기원, 그 다음에 농업 집약화, 정치적 진화, 산업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 증가, 인구 성장의 덕분인 것처럼 보인다는데 이 단어 조심해야 돼. 인구 성장의 덕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100% 팩트가 아니라 뭔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깔려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그러나가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몇몇 주요한 문화적인 변혁들 또는 변화들에 있어서의 인구 성장의 역할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인구 성장이 모든 문화적 변화를 위해서 또는 모든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단순히 인구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질병에 대한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야. 인구가 안정화되어도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죠.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야 돼. 얼마 전에도 우리 전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지금도 그 고통의 연속상에 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바이러스의 그 퇴치제를 연구하고 하잖아. 그죠? 게다가입니다. 자, 연결사 나온다 그랬죠? 지금 however 있죠? 게다가 두 개 연결사죠. 그리고 however 문장이나 지금 furthermore 이 문장은 문장 삽입 자료 괜찮다. 내 설명을 잘 들었다가 필요한 메모해놔. 자, 인구 성장의 부재잖아. 다시 말해서 인구 증가, 인구 성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 압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에는 압박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사람 이제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가 믿었어. 그도 믿은 게 대체 내용인데 대인은 인구야. 인구가 정말로 안정될 때 그 인구는 기존의 자원에 의해서 쉽게 부양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결과 문화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구가 정말 안정화되더라도 그 안정화된 인구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화된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제로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그 멜더스의 말이 옳다면은 심지어 빈칸에 다는 거죠. 그럼 이 빈칸의 단서는 앞에서 말했던 멜더스가 믿었던 이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이 빈칸에 단서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거지. 맞죠? 그리고 여기 텐더부터 resources까지가 빈칸 부분으로 출제를 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야 아마. 학교 내신에 나온다면. 물론 모평에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보기에 답을 찾으러 가자. 자, 문화적 변화는 인구 성장의 타이드, 흐름, 추세를 멈출 수가 없다. 문화적 변화는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하죠. 문화적 변화는 인구 성장의 흐름, 추세를 멈출 수 없다. 그게 아니죠. 인구가 안정화되더라도 문화적 변화는 일어난다 그랬잖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sparsely. sparse가 듬성듬성한 희박한이거든. populate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거야. sparsely populated area,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다양한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지요. 세 번째, 적은 인구 증가 성장이 고갈시킬 거라고. 혁신을 위한 연료를, 그런 말도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a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안정된 인구가 본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안정하다. 수적으로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정된 인구 수준에서 기존의 자원만으로는 쉽게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안정화된 거기 때문에 문화적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문화적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5번에 보면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회는 인구 성장이 저조할 수 있다. 이 subject to 동사 원형이죠. 뭐 하기 쉽다, 뭐 당할 것 같다. 저조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정답은 찾았고, 내용 정리를 하자면 인구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걸 중단하지 않는다 그랬지. 계속 질병에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다고. 그리고 인구 증가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인구 압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말했죠? 수치상으로 안정된 인구도 문화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을 했었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맞기 바란다. 곧 6평이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끊임없이 수능 특강과 영독도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 독해 수준 높아질 거야.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